예, 오늘 이슈 함께 나누어 주실 네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이진공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 박지훈 변호사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 정치 얘기부터 하죠. 요새 정치 얘기가 시청률이 잘 나와요. 아, 예. 그렇습니다. 그 정치 얘기 하는데 먼저 김무성 대표가 말이에요. 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권력자 발언했다가 이번엔 또 뭐냐 하면 저출산의 해결책으로 조선족 이민을 제안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근데 뭐 요즘 그런 이야기는 합니다. 이를테면 뭐 조선 나이 같은 분들도 미국은 앞으로도 약해지지 않는다. 왜? 뭐 일본 같은 나라는 이 인구가 이제 줄어들지만 미국은 이민 국가이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들 염려가 없다. 그렇다면 미국은 앞으로도 미국의 이제 세계가 끝나는가 그런 세계에서 보면 끝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그 중에 한 요인 중에 하나로 인구가 안 줄어든다. 미국은 대표적인 이민 국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마 김무성 대표도 이제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이제는 이민을 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걸 이제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하필이면 이제 조선족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일각에서는 무슨 조선족이 뭐 야당에서 그렇죠. 그러죠. 뭐 애 낳는 뭐 기계나 그렇죠.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하는데 꼭 그렇게 이제 달라질 그렇게 할 수 있죠. 필요는 뭐 제가 생각할 때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 이거는 우리 인구 문제도 정말 이제는 심각한 상황에 와 있었다. 뭐 그런 과정에서 약간의 이를테면 오해 소지가 있는 말을 했다. 뭐 예.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예. 예. 제가 보기에는 뭐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건 사실이죠. 100년 후에 우리나라가 없어진다는 그런 뭐 얘기까지 나오는 예. 상황인데 그러면은 그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을 내놔야지 땜질 처방식의 이러한 그 대책이 과연 옳은 것인가? 사실 뭐 조선족을 대거 이민해 온다는 것이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산 문제 해결의 그 근본 원인이 말하자면은 뭐 인구수, 머릿수를 늘리는 데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머릿수를 늘리기 예. 위해서 뭐 조선족을 대거 끌어오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은 별로 의미가 저는 없다고 보고 지금 왜 애들을 안 낳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집권당 대표가 그에 걸맞는 대책을 지금 당장 누리과정만 보세요. 누리과정.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예. 예산 편성이 누구 책임이라고 예. 핑퐁하면서 지금 봉급도 못 정하고 대란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치원 또 어린이집 들어가기는 하늘의 별 따기예요. 또 출산 휴가라든가 뭐 산후 휴가 뭐 이런 것들 제대로 지금 직장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애를 지금 사실상 안 낳는 게 아니라 낳을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아하, 예. 제가 팀장님께 좀 여쭤볼 게 있어요. 이 지금 우리나라에 사시는 조선족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 절차라든지 이런 데서 불이익을 받거나 편견에 의해서 그죠? 이런 경우 실제로 있죠. 일선 경찰서 같은 데에서도 사실 있습니다. 그 중국 동포들이 이제 취업을 했을 때 정상적인 임금을 지불을 해야 되거나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문화라든가 언어를 잘 모르는 그런 또 근로기준법 이런 걸 잘 모르는 상황에서 뭐 체불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약한 임금을 준다라든가 이런 어떤 행태로 조금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경우가 좀 흔히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이거를 여쭤본 이유가 우리가 제도적 법적으로는 전부 평등하고 그래야겠죠 그죠? 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느냐가 전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지금 조선족 얘기가 나오는데 네티즌 중에는 가장 반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조선족이 들어오냐? 우리나라 사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가장 큰 게 보도가 또 문제될 수가 있습니다. 오원춘 사건이라든지 박춘봉 사건, 이 강력 사건 꼭 조선족 누구 이렇게 꼭 쓰거든요. 그리고 네. 우리 많이 보이스피싱 당황하셨습니까? 이 말투 이게 막 보도가 되다 보니까 당황하셨죠? 왠지 예. 조선족은 무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통계를 보면요. 강력 범죄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일반인이 1.4%면 네. 조선족이 1.6%는 큰 차이가 없거든요. 막 그렇기 때문에 보도에서 조선족을 안 좋게 보는 그런 것들이 좀 된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정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사실은 1960년대부터 이미 그랬고, 특히 70년대, 80년대를 통해서, 이 산하 제한 정책을 썼는데 굉장히 위협적으로 썼어요. 뭐 생각 없이, 여하튼 말하자면, 표현이 정확한 건 아닌데, 생각 없이 자꾸 낳다 보면 거짓골을 분별한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나갈 정도로 이랬는데, 그때 영화도 있었어요. 1960년대, 최남년 씨하고 아마 허장강 뭐 이런 분들이 출연한 영화인데, 산하 제한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들, 딸 그 합방 못하게 계속 방문 앞에서 지키는, 아버지가 지키는 그런 식으로까지 했는데, 이제 1990년대를 지나면서 이제는 서서히 이제 인구 오히려 이제 감소를 걱정해야 될 그런 상황에 온기는 왔어요. 근데 그 김무성 대표 자기는 뭐 몫을 다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마 셋째가 뭐 나온 모양이죠. 근데 그건 김무성 대표가 그때 법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좀 뭐냐면 우린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 시대거든요. 근데 자기는 셋이나 낳았으니까 그 규칙 위반이죠. 근데 어쨌든 지금 그런 시대가 됐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까 고 교수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그런 시책으로도 뒷받침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안 하고 네 돈 내라, 내 돈 내라, 무슨 당신이 공약에서는 당신 돈 내라. 누구 그 국민 돈이지 누구 돈입니까? 예. 그러지 말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알겠습니다. 이민 문제까지도 충분히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제가 사실 이런 얘기 들으면서 좀 느끼는 점이 많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10년 동안 제가 유학생을 하면서 독일에서 학위받을 때까지 10년 있으면서 거기서 외국인으로 산다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굉장히 생각한 게 많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제가 김무성 대표께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 조선족 이렇게 우리가 계속 많이 모시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 우리 사회에서의 조선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이분들이 정말 법적 우리 사회적 환경에서 동등하게 살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든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면 보다 전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든 모든 인간은 수단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 대구 진박 마케팅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아이고 요새 노래까지 나왔대요. 네, 지금 한번 대구 제가 분으로서 한번 해보세요. 불러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세라나 세타령인데 박타령이라고 바꿔가지고 에세이 나오는데 박이 날아든다, 왠가 잡박이 날아든다 이런 식으로 박타령을 이렇게 노래 잘하시네.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계속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SNS 세타령을 계산 박타령이 정말 유행하고 있고 이게 결국 정말 진박, 친박, 박 얘기가 많은 게 아닌가 마케팅을 지금 풍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결국은 그러니까요. 뭐 지금 TK에서는 진박 마케팅이 다소 유리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유리하지도 않다는 것 아닙니까? 진박 마케팅이 갖고 여성분들이 뭐 나와서 사진도 찍고 했는데 오히려 역풍이 현재도 불고 있다는 것이고, 이제 저분들이 지금, 총선 앞두고 선거 사무실 개소식에 최경환 부총리가 그동안 하도 진박을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서 진박 간별사도 있는데 이제 최강 간별사가 가는 것이죠. 최강 진짜 진박이 누구다? 국가 면허가 있습니다. 가는데 저렇게 자꾸 자기 콘텐츠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대통령의 철학과 이렇게 맞고 내가 내 일을 이렇게 해서 대통령을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게 아니고 대통령만 팔아서 나하고 가까우니까 내가 그 청와대에서 일했으니까 이런 진박 마케팅은 대구는 물론이고 우리 일반 유권자한테도 피로감을 느끼는 거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보는 것뿐만 아니라 수도권 의원들이 난리 아닙니까? 당신들은 TK에서 좀 도움이 될지 몰라도 수도권에서는 오히려 역풍이 불고 있고 뭐냐 말이야. 도대체 그 집권당의 선거 전략이라는 게 오로지 진박 마케팅뿐이 없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근데요, 전 참 특이한 현상이 있다는 진박연대에서 나오겠다 이런 분도 계세요. 근데 이게 진박이 만일 본인들의 주장처럼 그런 게 실체가 있는 존재라면 본인이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야죠. 그렇죠. 그죠? 뭐 이게 이 동아리도 아니고 뭐 가입했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 이런 거 어떻게 보세요? 그게 아니라 그날 6명이 만나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이 선거를 할 때 우리가 좀 연대해서 같이 승리하자 뭐 아마 이런 다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임이지. 거기 무슨 정말 뭐 법적이라든지 그런 조직 같은 게 뭐 있어 마피아 같은 게 있지는 않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두 분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렇게 박근혜 마케팅을 하면 대구 경북은 먹혀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반발로 다른 여타 지역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누리당 표를 잃어버리는 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건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자꾸 나는 귀찮은데 옆에 와서 자꾸 친한 척하고 말이지 이러면 오히려 성가시고 이렇듯이 박근혜 대통령도 참 난처할 겁니다. 왜냐하면 대구 경북에 가서 새누리당 깃발 꽂으면 누구나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런 상황에서 뭘 굳이 또 대구 경북에서 나오겠다는 사람 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안 친하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는 박근혜 반대해 이러면서 나가는 사람 없을 거 아닙니까? 또 나중에 되고 나면 어차피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할 사람들이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에게서는 모두가 다 똑같단 말이죠. 근데 괜히 나는 진박이고 나는 멀박이고 나는 무슨 신박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박 대통령을 욕배는 일일 수도 있다. 예.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그 대구 분으로서 어떻게 해요? 충분히 그 마케팅은 이해를 하면서도 예. 사실 저도 마찬가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이게 정말 대구는 누가 봐도 깃발만, TK는 깃발만 꽂으면 되는데 자기 어떤 색깔보다는 계속적으로 대통령에 의존하는 그런 모습, 예. 그 대통령을 통해서 공천에서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결국은 전국적으로는 역효과가 예. 되지 않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 진짜 깃발만 꽂으면 되는지 안 되는지, 대구 이미지 어떻게 변하는지는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좀 더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